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를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전쟁은 끝납니다.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변수는 여전해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한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몇 차례 공방은 있었습니다.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일단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남은 변수는 없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 휴전한 그 과정은 완결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시간 이란이 공격을 안 하면 이스라엘이 12시간 공격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전안이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예. 하는 그 과정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방은 있었죠. 미사일 2발이 왔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이 정전 협상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테헤란을 강력하게 공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가츠가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가 세게 나갔죠. 그래서 둘 다 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실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은 어찌됐건 오늘 오후 1시에 그 기점으로 정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깜깜이 정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협상 당사 간에 무슨 대면 회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합의서도 없었고 도대체 무슨 어떤 조건으로 정전이 되고 어떤 조건으로 정전이 유지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트위터에 이제 정전됐어. 나는 둘 다 정전할 거라고 간주할 거야라고 하고 종전으로 간주할 거야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라서 네. 지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국가가 다 다른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우리가 이란의 핵을 불능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다. 평화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은 조금 피해는 받았지만 우리가 모든 이란의 핵 능력을 잘 지켜냈다 하고 서로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귀해 보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그 근거는 자위권 발동이었거든요. 이란의 핵 위협이 핵 개발이 너무 위협이 돼서 자위권을 발동했다. 미국도 맞다 해서 심지어 자기네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GUB 관통탄을 57 관통탄을 처음으로 실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진짜로 그 이란 핵이 불능화가 안 됐어. 그리고 아직 이란은 핵이 어느 정도 갖고 있대. 농축 우라늄 407kg 60% 농축된 게 있대라고 하고 밝혀지면 지금 모든 게 웃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시작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종전을 하는 이유가 다 이란 핵 능력 때문에 했고 이란 핵 능력이 다 불능화돼서 종전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혀지면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유지가 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 핵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란도 자기네들은 핵 능력을 다 지켰다. 그런데 우리는 핵 이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정전이지만 정전인 듯 정전이 아닌 좀 이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중동 정치를 보고 중동 분쟁을 보고 있지만 이런 협상과 이런 예. 정전화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CNN이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서 이란 핵시설의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된다면서 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파괴 수준은 아니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 여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핵시설이 많이 상당히 어떻게 파손된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불능화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포도 시설을 정확히 타격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408kg, 소위 말해서 원심 분리기와 농축 우라늄이 만약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면
방사능 유출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IAEA에서는 전혀 그런 방사능 유출이나 피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란도 본인들이 밝히기에 이미 공격당할, 우리가 포도라고 하는 시설이 지금 가장 유력한 공격을 받을 타겟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미리 다 빼놨다라고 얘기를 다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능화는 지금 CNN 보도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란의 핵 능력을 한 2달 정도 늦춘 거다라고, 그러니까 핵무기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간을 2달 정도 늦춘 거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서, 물론 CNN과 뉴욕타임즈가 지금 현 트럼프 정부에 별로 친화적인 보도를 안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불능화 주장은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이란이 핵 활동 중단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일단 휴전은 합의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일 거잖아요. 완전 핵 불능 상태여서 우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핵시설을 고농축 우라늄을 미리 옮겨놔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겉으로는 휴전을 합의하면서 나중에 핵을 개발하는 것을 미뤄두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후자라면 지금 상황이 이란에게는 좋은 상황인 거죠. 어찌됐건 전쟁은 지금 즉각적인 자신들의 위협을 주는 공격 상황은 멈춘 상황이고, 이제 아마 제가 조금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번 정전이 1월 지금 1시에 개시가 되면 아마 핵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 협상을,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핵에 대한 핵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6월 13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차 핵 협상이 15일 날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쓰는 자신들의 카드는 핵 능력이거든요. 보통 2015년에 있었던 포괄적 JCPOA 핵 협상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핵 능력, 고농축 우라늄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 이걸 줄일 테니까 너는 뭘 줄래? 하고 그렇게 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핵 협상이 다시 진행되면 조금 사실들이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핵을 불능화했으니까 너랑 협상 안 할 거야라고 한다면 뭔가 좀 수상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불능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밝혀질 거니까요. 이란은 불능화 안 됐다. 우리 이런 핵 능력이 있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네.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전 합의에서 자신의 공을 좀 내세웠었는데, 만약에 이 이란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럼 앞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엄청난 큰 입지의 변화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도 반대했던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요청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요청을 받아서 B2 전폭기를 막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동격서 전략이었다.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B2 폭격기를 미주리에서 띄워서 괌으로 보내는 척했는데 동쪽에서 들어가서 때렸다 하고 다 설명을 하고, 이 모든 멋있는 작전 이렇게 했다라 그러는데 이란이 아직 너네들 타격 못했는데 우리 갖고 있는데라고 밝혀지는 순간, 이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창피한 게 아니라 국방부면 모든 거기 개입한 사람들이 다 좀 웃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진짜로 다른 핵시설들의 농축 우라늄을 빼낸 거,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그냥 국제사회에 뿌리기만 해도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재앙 같은 참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는 좀 약간 회의적이라서 좀 이 상황이 조금 앞으로 72시간 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12일간의 이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얻은 것이 많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정전 협상이 정전 그 프로세스 그 3단계 전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정전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가 지금 삐그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미국을 설득해서 그 GUB-57 관통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은 포탄도 미국이 자기네들 그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끌어들여서 공격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그 이란의 핵 불능화에 성공한 우리의 엄청난 실적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그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불능화가 안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이용을 당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그 이란의 그 이란 핵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의 그 핵 협상 카드를 상당히 저하해주는 군사 작전으로 자기네들이 이용된 그런 구도가 돼버린다면 조금 그 네타냐후 행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지금의 그 높은 지지율이나 자기가 얻은 게 많았던 그 뭐라 그럴까 지위가 상당히 흔들리게 되겠죠. 예. 앞서서 지난 23일에 이란 의회는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IAEA를 탈퇴할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의 이 핵무기 개발 의지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핵무기 의지는 여전한데요. 이 IAEA 탈퇴, 그 이란이 자기가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한번 했었으니까요. 예.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게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게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1993년에 한번 1993년과 2003년에 IAEA를 탈퇴했거든요. 탈퇴했다가 들어갔다가 2003년에 탈퇴를 했는데 북한은 그 과정에서 핵무기 기술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좀 지연을 하면서. 그리고 2003년에 탈퇴를 하고 2006년에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핵 보유국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과 북한은 좀 다릅니다. 이란도 나름 핵 능력을 갖고 있지만 2003년 그 북한이 탈퇴할 그 시기에 정도의 그 핵무기와 기술을 완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시점에 NPT를 탈퇴를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그 압박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폭탄을 만들기 전조 작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분석이고 그러나 요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협박을 하느냐? 이게 그 외교적인 그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IAEA를 탈퇴할 수도 있다. NPT 체제를 그 핵 비확산 체제를 나올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은 NPT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고 IAEA 회원국도 아니고 지금 핵무기를 90개에서 400개를 갖고 있는 애인데 왜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자위권 발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왜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저기에 주장만 있는 건데 왜 국제사회가 들어주냐 그렇게 공격하는 의도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IAEA의 그 탈퇴를 자꾸 이란이 꺼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그 불판 위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하나의 카드로 보면 돼서 이란이 IAEA 탈퇴한다 이거 그러면 이코르 핵무기 하냐 이렇게 보는 그 분석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겉으로는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정말 평화적인 것인지 앞으로 변수들이 궁금하기도 한데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 또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 때문에 이민 제한을 특별히 이제 동향을 주시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폭풍전 고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저희가 쭉 풀어드렸는데 만약에 진짜 이란 핵이 불능화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핵 능력이 살아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거짓말을 했던 지금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네. 없지만 그 불능화했다라는 사실 거짓말이 들켜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향후의 정국 그냥 지금 그 중동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 정치, 이스라엘 내부 정치 이거 다 맞물려서 조금 좀 복잡하고 조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긴장은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